순간의 잘못된 선택, 그로 인해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안심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도, 다시 한번 재기해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벽은 마냥 높게만 보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들을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곳, 바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2009년 갱생보호공단에서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과 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전담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깊은 샘에서 펌프로 물을 퍼올리려면 한 바가지쯤의 마중물이 필요하듯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 및 법무보호교육원 등 전국 각지에 28개 지부 지소를 두고 활발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하여 숙식 제공, 취업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정기관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에게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 복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취업지원인데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 교육은 물론 맞춤형 취업 활성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7곳에 용접과 기계가공, 영농, 자동차 정비 등을 교육하는 기술교육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보호사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민들과 더욱더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기본적 생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사업과 꾸준한 관심을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 바로 생활인데요. 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법무보호 복지사업, 그 시작은 바로 생활지원입니다. 생활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숙식 제공 사업은 주거지나 연고지가 없는 법무보호 대상자들 한해서 일시적으로 주거를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원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외 기타 자립 지원들로 하여금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활지원입니다. 어딘가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쉴 곳이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숙식 제공은 법무보호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의 첫 단계이자 가장 기본적 사회 기반인 숙식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하게 될 생활관은 서울 및 경인 9곳, 충청 및 강원 5곳, 영남권 7곳, 호남 및 제주 5곳으로 전국 26개 지부 지소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성 출소자는 서울 동부 지부 1곳, 광주 남부 지소 1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남성 청소년은 서울 서부 지소 1곳, 전남 동부 지소 1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숙식 제공은 출소 후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지만
거주지와 멀어 통하기 어려운 형편의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립을 위한 강한 의지가 가장 큰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숙식 제공은 신청 시 임시보호 기간을 통해 최초 6개월을 기본으로 연장 심사를 통해 3회에 거쳐 최대 2년까지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교도소 생활하면서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법무복지공단 그 프로그램을 알고 감사하게도 여기서 혼자 자립할 생각으로 사회생활 적응할 생각으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성공적 홀로서기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원활한 취업 활동을 위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과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교양, 문화체험,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건전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도서를 비치하고 오락기구나 운동기구를 두는 등 건전한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식 제공, 어떻게 신청하고 선정이 될까요? 먼저 출소증명서를 가지고 상담과 보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보호 필요성 및 자립의지 등을 심사하는 보호심사회를 거쳐 통과되면 생활준칙을 안내받은 후 숙식 제공이 시작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숙식 제공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생일자 잔치라고 여기 모인 사람들 생일에 일일이 다 챙겨주신 분들 여기 사무실에서 다 해주셨거든요. 그거랑 뭐 결혼식 같은 거, 모임 행사 그런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밖에도 조금 더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경제 지원과 사후 관리를 돕는 원호 지원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생계비,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원호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것들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요. 법률 지원, 의타 갈선, 주민등록 재등록 등 세심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는 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보이고 함께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새로운 시작으로의 첫걸음, 망설임 없이 내딛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오늘도 내일의 꿈을 키워가며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렇게 일을 못했으면 방황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어디 직장을 가야 된다는 그 목표 또 일 끝나고 집을 가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더 기분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서 3, 4년 뒤에는 결혼도 하고 집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진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허그 일자리 지원, 두 번째, 직업훈련, 세 번째,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취업지원 사업인데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자신감 있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 설계부터 취업 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 시작돼 성공적 취업으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출소자들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생계 문제를 꼽는 만큼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해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업 경로를 설정하는 취업 설계, 직업 능력을 높여주는 직업 능력 개발, 취업과 창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하는 취업 성공 단계, 취업과 창업 후 적용을 돕는 사후 관리까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든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죠.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취업 설계 과정입니다. 취업 설계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개별 상담과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조금 더 정확하고 세세한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제 실질적인 직업 훈련에 들어가야겠죠.
2단계인 직업능력 개발 단계에서는 각각 세웠던 취업활동 계획에 맞는 취업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전문훈련 기관을 통해 최대 300만 원 한도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능력 개발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3단계 취업 성공에 이르게 되며 이력서 쓰는 방법, 면접에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동행 면접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면접 참여자에게는 면접 참여 수당도 지급됩니다. 또 취업과 창업 후 직장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완벽한 적응을 위해 사후 관리를 꼼꼼하게 실시하는 한편 미취업자에게는 꾸준한 취업 지원도 아끼지 않는데요. 취업에 성공했다면 근속 개월 수에 따라 취업 성공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은 출소 전뿐만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서류를 공단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출소를 앞두시고 많이 걱정도 되시고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저희가 상담사들과 함께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갖고 이번 기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좀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안 했으면 나가서 뭘 해야 되나, 그 하던 일은 이제 실직한 상태가 되었고 새로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꼭 일자리를 구해준다기보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물꼬를 터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취업에 유리한 직종을 선정, 전문기능 훈련 실시와 지역산업체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술교육원은 전국 7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기술교육원은 용접과정을, 서울 동부기술교육원은 미용, 조리, 커피 바리스타 등을 교육하며 충남기술교육원은 자동차 경정비, 중장비 운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기술교육원은 전기과정을, 울산기술교육원은 용접과정을, 경남기술교육원은 컴퓨터 기계 가공을, 전북기술교육원은 영농작물 재배 및 농기계, 지게차 운전 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훈련비용 전액 지원과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격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연계 참여 시 월 최대 40만 원의 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각 기술교육원별로 교육물품 무상 지원, 현장 견학 등의 특별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들 기술교육원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열의가 상당히 높고요. 취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취직할 수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인천지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술교육원에서 훈련하는 분야 이외의 직종을 원하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외부 훈련기관에서 진행되는 일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훈련비는 1인당 1회, 학원 수강료에 한해 50만 원 내외를 지원하며 운전면허, 지게차, 컴퓨터 관련 과정, 조리 등 취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격취득 과정이라면 특별한 종목 제한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통한 자립을 꿈꾸고 계신가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창업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 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김영민 씨는 현재 에코리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무엇이든 끝은 있는 법이죠. 그의 끝은 성공적인 취업이었으며 그 끝에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오늘도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채용하게 된 동기는 그 출소자들이
그 사회에 나와서 그 출소자라는 그 이름으로 평생 그 낙인이 찍히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출소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저희 회사에 그 취업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되었습니다. 교도소라는 울타리에서 생활하다가 그 사회에 나와서 첫 발을 들여서 저희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어떤 동료들 관계 또 주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는데 공장장이나 그 책임자들이 따뜻하게 얘기를 해줘서 지금은 상당히 그 서로 협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해 취업을 통한 사회 적응에 더욱 힘쓸 예정인데요. 앞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겠죠. 법무보호 대상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법무보호 대상자 본인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지원 사업은 수용생활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 발생한 법무보호 대상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게 핵심인데요. 이 가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무보호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원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진행하는 가족 지원 사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거 지원. 두 번째, 학업 지원. 세 번째, 가족 친화 프로그램. 네 번째, 결혼 지원이 있는데요. 가족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주거 지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하였고 주로 저렴한 가격에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와 가족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법무보호 대상자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와의 연대감을 높이는 게 주요 목적인데요. 수혜자 중 대부분은 자립했거나 만기 퇴거 혹은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막막했지만 공단에서 주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편안하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어서 공단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해당 사업 대상자는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고 자립을 위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립 의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 책임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합니다. 지원 자격이 충족하면 LH공사를 통해 일반 시세 30% 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걱정 없이 넉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 지원 사업의 10년 만기 보호 종료자들을 살펴본 결과 가족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취업이 되어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립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는데요. 10가구 기준으로 약 6가구는 자립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자세한 내용 상담하시고 필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업 지원입니다. 이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통해 학교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돕는 사업인데요. 직접 지원으로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학습 교재, 교복, 학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 지원으로는 물품 지원 이외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학습 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자녀가 있으신 법무보호 대상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 친화 프로그램입니다. 출소 후 그 가족들과 그 불편한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를 없애고 가족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전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보호 대상자와 가족 간 친밀감을 높여주는 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혼 지원입니다. 배우자와 결혼식을 못 올려서 못내 마음이 쓰이신 분 계신가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사실혼 관계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매년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985년부터 매년 100여 쌍의 부부에게 결혼식 지원을 통해 새 출발의 희망을 안겼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도 함께 참여해 가슴을 울리는 주례사와 따뜻한 덕담으로 신랑 신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못 해줘서 못내 미안했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햇살 좋은 가을날 기분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라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부부간 잘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데 앞으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불안함. 반대로 사람이 많은 곳이 겁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의 상처는 치료하면 그만이라지만 마음의 병은 참 어렵습니다. 진짜 막막했습니다. 나가서 다시 또 교도소 들어오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방황도 했죠. 참 출소할 때는 인생이 살아갈 길에 참 막막하고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그 소외감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담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도 의지가 약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를 바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대상자들에게 정서적인 개입을 통해서 치료적 아니면 예방적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 가족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까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복귀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상담 지원은 법무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법무보호 대상자의 가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상담과 멘토링 및 사후관리, 사회성 향상교육, 사전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심리상담에 대해 알아볼까요? 심리상담은 상담 접수 후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심리상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인 심리검사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심리검사는 심리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별하고 향후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애로사항과 심리적인 문제를 1대1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진행하는 생활고충 상담이 있고요. 여러 명의 상담자와 참여자가 동시에 상담하며 구성원들 간의 피드백과 다양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심리치유 상담, 그리고 심리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많이들 상담을 받기 싫어하셨는데 상담을 통해서 라포 형성이 되고 관계 형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제 직업훈련, 취업 지원까지 연계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자립에 활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밝아진다 할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들어주시니까 좀 들어가 많이 좋고. 심리상담, 심리치료. 어렵고 낯설게만 들릴 텐데요. 상담을 통해 감정적 응어리들을 조금씩 풀어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을 주며 어려움이 생길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으니 더 이상 어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단단한 마음의 초석을 다지는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꾸준한 조언과 지도를 도와줄 멘토링과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언제든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이 밖에도 교양 및 문화체험, 개인관계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사회성 향상 교육을 통해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소를 앞두고 막막한 심정을 갖고 있는 출소 예정자에게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자립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상담입니다. 사전상담은 출소 1, 2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출소 후 숙식 제공은 물론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알려주니 가장 실질적인 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울한 마음과 무기력함, 끝없는 상실감, 이러한 문제들은 생산적인 삶을 방해하고 불행한 생각과 고통으로 행복한 삶을 좀먹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직면하는 과정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